네, 안녕하세요. 할리고니안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생활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오랜만에 친구들한테 연락하거나 하면 그 친구들이 꼭 묻는 게 있어요. 야, 캐나다 살만하냐? 캐나다 어때? 그 친구들에게 주저리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고 하기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캐나다에서의 삶은 어떤지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점이 좋다, 이런 점은 안 좋아, 뭐 이런 주관적인 것이니 이 점 유념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단점들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어쩔 수 없는 언어 장벽. 제가 캐나다에 거주한 지 횟수로는 5년 정도 되는데요. 영어 다 알아듣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는 수준이 되지만 여전히 발음도 다르고 억양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말은 즉슨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과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언어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친구들이 쓰는 슬랭이라던가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굳이 비교하자면 제 한국 친구들과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깊은 대화를 여기 사람들과는 못한다고 봐야죠. 둘째, 너무나 넓은 땅덩이. 캐나다는 정말 거대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륙하는 중국보다도 큰 나라인데요. 정말 커요. 제가 토론토에서 거주하다 여기 할리팩스로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18시간 운전해서 왔습니다. 물론 도중에 하룻밤 자기도 하고 그랬지만요. 어딜 여행 가려고 해도 되도록이면 비행기로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요즘엔 못 가지만. 때로는 땅덩이가 너무 커서 약간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 핸드폰 신호가 안 잡힙니다. 가끔 3G로 잡힐 때가 있는데 이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냥 노 서비스 뜰 때가 많죠. 분명 오지가 아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도요. 제가 이전에 올린 여행 영상에 나왔던 베어리버 지역도 신호가 잡히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떠나기 전에 숙소에서 구글맵 세팅 다 해놓고 나가야 했습니다. 셋째, 너무나 느린 일처리. 느린 일처리는 캐나다 사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서류를 발급받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기본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는다든지 하면 신청하고 일주일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어떤 걸 물어보기 위해 ARS 상담원과 연결을 할 땐 정말 응답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제가 최대 기다려본 게 50분까지 기다려본 것 같아요.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나중엔 잊고 있다가 응답하길래 아참 하고 대답했습니다. 넷째, 한국보다 시설이 안 좋은 대중교통. 이곳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는 한국 대중교통이 정말 쾌적하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2년 반 정도 살았던 토론토를 예로 들어보면 지하철을 타면 와이파이는커녕 신호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도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좌석이 우리나라 좌석보다 작고요. 우리는 보통 내릴 때 벨을 누르잖아요. 여기도 벨이 있긴 하지만 창문 쪽에 노란 줄이 있어요. 앞에서부터 뒤끝까지요. 주로 그거를 당깁니다. 그리고 내릴 땐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버스 기사님이 에어 압력을 빼면 스스로 밀어서 열어야 합니다. 그 예전 파로마 광고처럼요. 너무 오래돼서 나만 알고 있나? 다섯 번째, 이게 가장 큰 단점일 것 같은데요. 캐나다에 사는 저는 비주류입니다. 한국에 있을 땐 저희가 주류 민족이었잖아요. 차별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한국에 있을 땐 차별을 하는 입장이었다면 여기서는 차별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제 모국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도 조금 낯선 감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민자니까요. 자, 이제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단점들보다 장점들이 있기에, 그리고 이 장점들이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기에 제가 아직도 캐나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삶의 여유. 캐나다에 살면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게 아니라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주말이나 일과 후에 4시간 갖고 맥주 한잔 하면서 바베큐 파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경우엔 월급으로만 따지면 제가 한국에 일했을 때보다 반절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삶의 여유는 더 있어요. 제 시간도 훨씬 많고요. 겨울이 지나고 날이 따뜻해지면 여기 사람들은 어디든 놀러 가죠. 캠핑, 낚시, 하이킹 등등이요. 진짜 1년 내내 따뜻한 계절만 기다리는 사람들 같아요. 그 무리에 살다 보니까 저도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장점입니다. 둘째, 넓은 땅. 이건 제가 단점으로도 뽑았던 건데요. 이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한국도 구석구석 따져보면 많겠지만은 그거와는 다른 차원의 자연이 너무 많습니다. 온타리오주의 나이아가라 폭포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 폭포 보면 대자연의 경이로움이 느껴집니다. 셋째, 누구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영어로는 저지라고 하죠. 그 누구도 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하든 뭘 입든 얼마를 벌든 뭘 먹든 참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한국인이기에 보여지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그런 거 신경 안 쓴답니다. 각자의 가치관을 중시해주고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죠. 이렇게 오늘은 캐나다 생활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생활하면서 느낀 점들이에요. 제 생각엔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의 환경 또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캐나다의 추운 겨울을 단점으로 뽑기도 하죠. 그렇지만 추운 겨울 날씨는 저에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직접 살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